안녕하세요. 포커스 교육연구소의 부소장인 임연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사랑 백석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김자야라고 되어 있고요. 김자야라는 예명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백석과 자야에 대해서 써있는 책인데, 자야가 자기의 사랑인 백석을 그리면서 쓴 회고록과 같은 수필집입니다. 그래서 자야는 책의 본래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자야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는 게 이 책의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야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기생 출신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길상사라는 절을 시주한 본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야보다는 기생 진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본명은 김영한, 그 다음에 예전에 요정이었던 대원각의 주인인 진향, 그 다음에 그거를 시주한 그분이 길상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김진향 씨의 원래 그 본명이 길상이었고 그 이름을 따서 길상사가 되었습니다. 이 진향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생활했던 여자죠. 근데 가정의 몰락으로 인하여 그분이 자기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기생이 됩니다. 그게 그 시절이 일제강점기 후반이고요. 우리가 광복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생의 길을 걷다가 우연한 기회에 재지를 인정받아서 해관 신윤국 선생님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 일본 유학을 했던 그분이 신윤국 선생님의 그 항일과 같은, 말하자면은 항일투쟁 비슷한 걸로 하여 투옥돼서 자기를 도와준 은인을 위하여 그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 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귀국해서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 옥에 갇힌 곳이 함흥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 진향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었기 때문에 함흥에서 귀국하면서 다시 기생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생의 역할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석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예전에는 월북 작가로 지명이 돼서 금소로 되어 있는데, 이미 뭐 다 알려진 대로 금소는 해지됐고 일단 월북 작가가 아닌 분으로 이미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유학까지 하고 오고 함흥에서 영생고고의 영어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에 사슴이라는 시를 발표했던 젊은 청년 시인이자 영어 선생님, 그 당시로 말하면 굉장한 인텔리겐차죠. 인텔리제 계층이죠. 그분하고 그 진향이는 술집에서, 말하자면 요정이죠. 요정에서 만나서 처음부터 사랑을 꽃피우게 됩니다. 그 얘기의 과정을 이 책을 쓴 김자야, 말하자면 기생 진향이가 자기의 자서전적으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인에 대한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 개인 역사를 설명한 부분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왜 기생이 됐으며, 그 다음에 기생 역할을 왜 했고, 자기의 어떤 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만나게 된 백석 시인과의 삶의 어떤 여정, 젊은 청춘 남녀의 그 가슴앓이 사랑을 그린 내용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그 길상사를 시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주 전에는 대원각이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대원각의 가치가, 시주할 때의 가치가 1,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 기자가 진향이한테 물어보게 되죠.
이 많은 재산을 시주로 하는데 혹시 후회하지 않냐. 근데 이분이 그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내 사랑 백석에 한 줄의 시 값어치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백석 시인의 시가 얼마나 그 본인한테는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본인은 이미 썼던 자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알려져서 아름다운 사랑 얘기로 남아있죠. 근데 본인들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닌 분인데, 그 젊은 남자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시대가 갖고 있던 사회적인 간섭을 털어버리고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기에는 굉장히 많은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해도 기생이라는 어떤 신분에 결혼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인테리인 백석이 그런 기생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만남인 함흥에서 그들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의 삶을 노래했던 시가 있습니다. 그게 파도입니다. 그래서 파도라는 시를 읽으시면 두 여인의 어떤 사랑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 한양으로 온 그 진양을 찾아서 백석은 어느 날 갑자기 진양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다시 그냥 오랜 세월 헤어졌던 사람이 만난 것처럼 다시 만나서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내놓고 온 시가 유명하다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입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꽃피우기 위해서 백석 시인은 그 여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백석 시인은 그런 과정에서 결혼을 3번이나 하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 그 제도가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하고 나서 다음날 도망쳐 오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진양이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그 남자를 위해서 떠나줄 것을 종용을 받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둘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방황을 하고 많이 서로 갈등을 느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어떤 생활의 인내를 버티지 못하고 제안을 하게 되죠. 백석 시인은 진양이한테 말하자면은 이런 어떤 조선에서의 삶은 자기가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일제강점기의 사회적인 간섭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제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다시 만주로 가자고 제의를 하죠. 그 만주로 가자는 제의에 대해서 진양이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 백석 시인은 홀로 서울을 떠나서 만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고생을 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만주에서 생활, 그거를 표현한 시가 내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 시기하고 맞물려서 이 시를 읽으면 이 두 젊은 남자의 사랑과 더불어 이 시가 이해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사랑은 결국은 정리가 되고 맙니다. 6.25 전쟁과 말하자면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은 만남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죠. 이 진양이는 서울에서 계속 기생을 하게 돼서 사회 격동기에 이 진양이는 많은 부를 쌓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가치로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써 10여 년 전에 모두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백석은 그때 썼던 그 시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신의주 유동 박씨 봉방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 얼마나 자기 사랑이나 가족에 대해서 그리움을 표현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 사랑 백석, 이 자야가 쓴, 그리고 본명으로도 밝히지 않았고
그다음에 기생이라는 진양이라는 기생으로도 하지 않은 김자야. 자야라는 거는 결국 백석 시인이 백석 시인과 기생 진양이만 아는 자기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자체를 말하자면 백석 시인이 자야로 붙여줬기 때문에 아마 작가가 김자야로 저자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못내 그리워한 그 많은 세월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는, 그리고 세월을 넘어 잊지 못하는 얘기를 이 김자야 씨는 내 사랑 백석에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1부는 자기의 어떤 그 과정, 기생이 된 과정, 2부는 어떤 그 사랑을 한 어떤 과정, 3부는 이 흐른 다음에 세월 너머에 있는 자기가 백석을 어떻게 잊지 못했는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이 생일을 알기 때문에 백석 시인의 생일날은 항상 단식을 하면서 그거를 이런 의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거의 노년의 그런 거를 잊지 못하는 사랑, 그런 거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히 설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잘못하면은 책에 대해서 어떤 누를 끼치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은 산문 형식이면서도 회고록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백석 시인을 담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런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사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번 다시 마음속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백석과 자야가 이 했던 가장 잘 표현하는 시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그 많은 시 중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새로운 묘미일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그 많은 그 재산을 그렇게 선뜻 할 수 있었던 그런 것. 기회가 되시면 길상사도 방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면은 어떤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는 그런 장소로도 많이 활용됐고요. 그 길상사라는 어떤 시대, 일제강점기, 군부 독재 시절,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시대, 어떤 세월의 그 흐름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느끼는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불사를 일으켜서 절을 위해서 지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말하자면 요정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스님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사람에 따라서는 각자의 새로운 어떤 그 상상력을 불어일으킬 수도 있는 곳입니다. 자, 한번 이제 책과 더불어서 탐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게 설명드린 게 충분히 책에 대해서 설명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색다른, 좀 틀린,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어쩌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 아니면은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이야기, 그런 거를 그 시대를 돌아가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과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아마 그 시대가 아니었으면 그런 사랑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이런 사랑을 너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이 책을 읽는 독자에 따라서는 많은 다른 자기의 그 사랑에 대한, 지금 시대의 사랑에 대한 개념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을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쥐어진 그 세 가지 그런 그 화두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책을 읽고 서로 재미있는 토론과 상상력의 나래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책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